인류가 처음에 석기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네, 그, 이제 발달된 문명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 문명 사회로 접어든 인류, 네, 그 문명의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자, 문명은 일단 어디서 주로 시작이 됐죠? 네, 큰 강 주변에서, 유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강 주변을. 자, 강 주변에 위치한 이유는, 그렇죠. 농사에 물을 잘 대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홍수 났을 때 뚝 쌌거나 제방 쌌거나 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발달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상거래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됐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한다. 자, 상업이 발달하면 덩달아서 뭘 쓰게 되죠? 돈을 쓰게 되죠. 그리고 물건 거래할 때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죠. 뭐 사고 팔고 하는 것들. 장부 작성하기 위해서 숫자로 시작해서 뭐가 사용됐다? 안녕.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명 단계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청동이라는 금속을 사용했잖아요. 자, 이거 시험에 낼게요. 문명. 알아두세요. 자, 기원전 3,500년 전에 시작됐던 가장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 뭐가 있었어요? 중동. 가까운 동쪽이라 그래서 금동. 또 동부 지중해. 지중해 동쪽이잖아. 그쵸? 또 서아시아. 또 오리엔트. 그쵸? 오리엔트도 해가 뜬다. 동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다? 자, 여기 지금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곳에 있는 나라가 지금 터키라는 나라 들어봤죠? 그쵸? 그리고 이 동부 지중해 일대 지금 있는 나라 혹시 시리아라는 나라 들어봤나요? 네, 맞아요.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아래는 레바논 이런 나라 들어봤어요, 혹시? 그냥 알아는 두세요. 그리고 그 아래는 요르단 이런 나라들 들어봤어요? 그 아래 이스라엘이란 나라 들어봤어요? 그쵸, 이슬람 국가들이죠. 네. 이런 나라들이 여기 있죠.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네, 비옥한 초승달 계곡 지역에서 꼽힌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뜻이 뭐였어요? 네, 강 중간이란 뜻이었죠. 네. 이 바빌론이라는 옛날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 있었던 지금 현재는 이 도시에 바그다드란 도시가 있어요. 바그다드는 어느 나라 수도예요? 네, 이라크의 수도죠. 그리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강이 이렇게 흘러나가거든요. 우르, 라가시 이런 나라들 있죠. 여기 지금 있는 나라, 여기 페르시아만인데 이 페르시아만으로 나가는 여기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예요. 그리고 이라크 옆에 커다란 나라 이란 들어봤어요? 이란은 옛날에 뭐라고 불렸죠? 페르시아라고 불렸죠.
이건 현대사 얘기인데 보세요. 이 페르시아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이 만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걸프예요, 걸프. 네. GULP. 들어봤어요? 걸프. 그래서 여기를 페르시아만이라고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걸프만이라고도 하거든요. 들어봤나요, 혹시? 네. 봐봐. 이라크 입장에서는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바다로 나갈 길이 어디예요? 여기 걸프만밖에 없죠. 근데 이 걸프만으로 나가는 길목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쿠웨이트가 막고 있죠. 그리고 이 쿠웨이트란 나라에서 석유가 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라크 입장에서는 쿠웨이트가 굉장히 껄끄럽고 한편으로 탐났겠죠.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너희들 태어나기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35년 정도 전에 이라크의 후세인이란 지도자가 쿠웨이트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걸프전이에요. 무슨 전이라고? 걸프전. 이라크가 처음에 쿠웨이트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쿠웨이트가 엄청 잘 사는 나라였거든, 조그마하지만. 그쵸. 미국이 나서가지고 이라크를 완전히 질식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후세인도 잡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이 처형했어요. 미국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자, 그런 곳인데 지금 현대사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땅이 개방적이라 그랬죠. 다 평야지대고 농사는 잘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최근에는 석유가 발견돼 가지고 또 누구나 탐내는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왕조 교체가 어떻다 그랬어요? 잦았다 그랬죠. 예. 아직은 지금은 왕조가 없지만 아무튼 왕조 교체가 어땠다고 여기는 옛날 옛적에 잦았어요. 예. 어떤 지형? 개방적 지형이라고 그랬죠? 예. 저번 시간에 한 내용들. 그리고 이 지역에는 그 강물이 넘치면은 진흙이 많은데 여기 점토판 마르기 전에다 갈대 끝으로 여기다가 글을 새겼다 그랬죠. 예, 쐐기 문자, 쐐기 모양의 문자. 여기는 왕조 교체가 잦았다는 건 전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 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자, 이런 성격을 현세적이라고 했죠. 현실 세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현세적 성격의 다신교가 유행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시가 하나 전해지는데, 자, 이게 이제 길가메시의 서사시예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메소포타미아인의 내세관. 내세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사후세계라 그랬죠.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시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르크의 이 길가메시는 우리 저 한국으로 치면 단군 같은 인물이에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예. 길가메시는 3분의 2 정도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에요. 그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데 이 길가메시가 아무튼 그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자기 못지않은 능력을 가진 엔키두란 친구를 만났어요. 너희 절친 있나요? 없어요? 네. 자, 이 절친을 만나서 막 전쟁도 치르고 막 승리도 하고 많은 걸 누리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먼저? 죽었죠? 자,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길어봐야 100년을 못 살죠? 자, 그래서 길가메시는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허탈함, 허무함에 빠진 거예요. 네, 이 엔키두는 그 전쟁 도중에 죽었어요. 자, 그래서 영생을 찾아가지고 막 헤매요. 네, 그러다가 웬 여인을 하나 만나죠. 자, 요거는 테라미가 읽어보세요. 길가메시요.
지금도 하고 붙여줬습니다. 실패하기 전에 기다리는 관계를 그러니까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네, 영원히 살 수가 없죠. 자, 또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주시고 싶으십시오. 언제나 선물이 작아질 지식이 낳고 같은 상황을 품어주십시오. 왜냐면 이것 또한 그러면 운명이나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예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죽어서 어디 가는 것보다 현실 세계를 더 강조했다고. 예. 현세적 성격의 문화를 누렸고 또 신들도 여러 신들을 섬겼다. 자, 어, 요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각 도시별로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모시던 신전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으로도 유추가 된다 그랬어요. 문 닫아, 테라만. 여기 지금 보면 꼭대기에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어떤 거예요? 엄청 큰 거죠? 네. 자, 이게 쐐기 문자예요. 이 점토판이 마르기 전에 기록을 했던 쐐기 모양의 문자. 자, 쐐기 문자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설형 문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하나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달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달의 주기를 가지고 왜 달도 처음에 보름달이었다가 초승달 되고 없어지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달의 움직임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었어요. 이 달력이 태음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양력을 쓰지 않고 뭘 썼다? 음력을 썼다. 너희 그 달력 보면은 큰 숫자 아래 조그만 숫자들 있죠? 그 조그만 숫자 달력이 음력 달력이죠. 이거는 원래 동양에서 쓰던 달력이에요. 근데 지금 서양에서는 뭘 써요? 양력을 쓰죠. 그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기준으로 그 날짜를 계산하는데 양력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음력을 사용했다. 웬만한 동양 국가들처럼. 네.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여러 왕조들이 막 교차하는데 옛날 옛적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바빌로니아의 유명한 임금으로 함무라비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네. 자, 이 함무라비 왕은 그 바빌로니아를 다스리기 위한 자, 법전을 편찬을 했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 성문법이 뭘까요? 성문법. 그쵸. 이 성은 음성이에요, 음성. 자, 목소리를 뭘로 기록한 거예요? 글로 기록한 거죠. 네. 자,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요거 한번 형준이가 읽어볼게요. 남을 삶에 처해야 한다고 고발한 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처한다. 네.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아들 조손을 처한다. 귀족이 평민의 눈이나 다른 상하게 하면 그가 이는 민나를 받지 않다. 도시락을 지은 집이 무너져서 집 주인이 죽으면 건축가를 세우지 처한다. 자, 일단은 뭐 사형이란 말이 좀 빈번하게 나오고, 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을 때 어떻게 한대요? 네. 굉장히 좀 끔찍하죠? 주인인데 네. 그 귀족이 평민의 네. 있는 다리에서 아니라 뼈를 부러뜨리면 이마에 힘을 주는 안 했어. 그럼 더 많은 거를 또 바쳐야겠죠? 아무튼
그 높은 사람이 평민, 그보다 아랫 사람을 건드렸을 때는 벌금만 지불하면 되는데, 만약에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쵸. 노예 같은 경우는 시체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노예가 귀족을 범하게 되면. 자, 뭐, 요런 내용이고, 여기 지금 보면 아래도 좀 읽어볼게요. 하무라비 법전, 요거는 하은이가 읽어보세요. 신들 판매 조항 경제 능력 부정 가불법 형사법 인적법 등을 또 가해자의 신뢰성 문제 정황에 따라 법률 적용되면서 이 법전은 국내공급으로 기회보복법이라고 하는 거는 해를 입었으면 해를 입힌 만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읽어보세요, 하은이가. 그렇죠. 원시적 단자가 남아있지만 혈식적 삶의 집단적 범수나 개인적 범수 등을 인정하지 않는 관습으로서 발생되는 있습니다. 네. 자, 요런 법이 하무라비 법전이고, 요거는 선생님 또 다른 교과서 내용 한번 다시 또 보여줄게요. 일단은 하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남이 왜? 글쎄요. 그런 경우는 판례가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자, 요거는 조금 또 다른 조항이 실려 있는데, 자, 남의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눈도 상하게 한. 눈에는 눈이죠, 이거 말 그대로. 네. 자,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대요. 근데 만약에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를 지불해야 된다죠. 그러니까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했을 때랑 노예가 귀족을 때렸을 때랑 처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네. 신분별 그 법이 적용되는 것들이 달랐고 차이가 있었다. 네. 귀족을 부활해서 귀족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민지와 공격해서 뼈를 막이 한번 지급해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상황이 이게 아주 오래전 얘기라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뭐 판례가 남아있질 않아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네. 그 돈을 주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 다시 우리 원래 주제로 넘어와서 자, 방금 그 함부라비 법전 내용을 봤죠? 자, 그리고 아까 그 길가메시, 예. 이 우르크의 영웅 길가메시의 일대기를 다룬 길가메시 서사시. 자, 당장 죽어서 어디 가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안아주고 아내를 품에 안아주라.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이제 그리고 이집트 문명으로 가보면은 자, 이집트 지역은 또 폐쇄적인 지형이고 왕조 교체가 잘 안 일어났다 그랬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통일 왕조가 되게 오래 지속이 됐고,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뭐 상거래한 거라든지 기록들을 나일강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 파피루스, 자, 이거를 베어다가 이 줄기를 잘 말리고 가로 세로로 겹쳐가지고 만든 종이, 파피루스를 이제 종이로 썼다 그랬죠? 이 파피루스가 뭐의 어원이 됐다 그랬어요? 페이퍼의 어원이 됐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태어나면 수명을 다 누렸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 가는지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죽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를 작성을 해놨어요. 자, 사자는 죽은 사람이죠. 죽은 자를 위한 안내서, 사자의 서예. 그러면 그렇게 저잘 모르면서 그냥 자살이라는 게 글쎄요, 자살 목숨이 하나인데 쉽진 않았겠죠?
자, 여기 지금 앉아있는 재판관은 오시리스예요. 자, 옛날 옛적에 이집트 사회에서는 형제끼리나 자매끼리 이제 결혼을 하기도 했거든요. 남매끼리. 예, 예.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 시대 때는 그 왕족의 혈통을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순수함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왕이 아들, 딸을 낳으면 그 아들, 딸끼리 결혼을 시키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시대 때도 그런 게 흔했는데 당시 이 오시리스는 자기 그 동생으로 세트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세트였어요. 자, 그리고 여동생으로는 이시스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자, 오시리스는 자기 여동생이었던 이시스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오시리스가 이집트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리는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죠. 오시리스가 왕이 되고 이시스가 왕비가 됐는데 세트라는 동생이 형이 왕 된 게 질투가 난 거예요.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오시리스를 암살을 해요. 그 다음에 오시리스의 시체를 바다에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었던 이시스가,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부인이었던 이시스가 어렵게 어렵게 오시리스의 시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는데 세트가 그걸 알고 오시리스의 시체를 토막을 내요. 끔찍하죠? 그 다음에 이집트 전체에다가 절대 모을 수 없게끔 다 이거 흙 뿌려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시스가 그 남편의 시체 그 토막 난 거를 찾아가지고 신화니까 그쵸 썩을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거를 찾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모은단 말이에요. 자 모아가지고 자 이 오시리스를 부활을 시켜요. 일정 의식을 통해서. 근데 오시리스가 이미 시체가 토막났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이 현세 공간에서는 부활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사는 세상, 네, 그 사후세계, 내세에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 그 죽은 자들이 이제 죽었을 때 찾아오는, 곳에 이, 네, 오시리스가 재판관으로서 근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으로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은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 네. 자, 이 사람은 재판 받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지금 적고 있죠? 그렇죠. 서기관이에요. 토트라는. 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뭐 같아요? 저울이죠, 저울. 예. 자, 저울에 뭐 양쪽에 뭔가를 달아놓고 있죠. 이건 뭘까요? 깃털이에요. 이건 심장이에요. 심장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의 심장과 그 깃털, 깃털을 비교해서 보통 악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심장이 무거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심장이 이렇게 기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죽은 세계에 가가지고 이 심장을 달아봤을 때 깃털이랑 무게가 똑같다. 이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저울을 달았던 이 사람은 아누비스라는 사람. 네. 그냥 이게 술수가 많이 난 사람이면 피가 빠르니까 네. 이게 술수가 좀 많이 나는 사람이 술수가 많이 나는 사람이 이더
묻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죠. 죽었는데, 자, 잘 썩는 눈이라든지 내장, 뇌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런 것들은 항아리 4개에다 또 다 나누어 담아요. 그리고 시체를 썩지 않게끔 방부 처리를 해요. 소금으로 절이는 건 좀 이렇게 오래 못 가고, 그쵸. 이거를 송진죠, 송진. 소나무 즙, 소나무 액. 자, 이런 것들을 바르고, 예, 뭐 약품 처리를 또 한다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만든 뭐예요? 미라죠. 자,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 몸을 다 해부해봤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뭐가 발달했다? 예, 의학이 발달했다. 오늘 굉장히 절대한 이유가요? 어떻게 하달까는 거예요. 옛날 옛적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 무거운 돌을 수천만 개를 쌓아가지고 만든 피라미드를 건설했죠. 자, 이 사람들은 그 모시는 신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역시 뭐였다? 다신교. 자, 그리고 요 스핑크스라고 들어봤죠?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는 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코가 잘려나가서 없습니다. 네, 오래돼가지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무너져 내렸던가 아니면 잘렸던가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너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스핑크스가 나오는 거 알아요? 테베의 왕 라이오스의 아들 오이디푸스. 예. 자, 근데 그 라이오스라는 테베의 왕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결혼의 여신 헤라가 라이오스한테 화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라이오스가 부인을 두고 막 바람을 피기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일종의 그 테베라는 도시에 저주를 내리는데 그때 이제 테베를 지나가는 사람들 그 테베 가는 길목에 스핑크스라는 얼굴은 여자 얼굴인데 몸은 사자의 몸을 하고 날개가 달린 괴물을 테베 가는 길목에다 배치를 시킨 다음에 테베 가는 손님들이 있을 때마다 스핑크스가 뭘 내게 했죠? 예, 문제 수수께끼를 내게 했죠. 자, 근데 수수께끼를 누구도 풀지를 못했죠. 풀지 못하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스핑크스가? 예, 먹어치우거나 죽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풀었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오이디푸스였죠.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고 자기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자기 엄마인지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했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엄마 오이디푸스랑 결혼한 그 비극이죠, 비극. 끝이 이제 슬프게 끝나는 그런 얘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스핑크스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뭐가 달려있다? 날개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는 날개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인도에는 인더스 강이 흐른다 그랬죠? 넘어가서 그 인더스 강 하류에서 드라비다인, 드라비다인이 이제 벽돌, 그 지역에 많은 그 흙들을 부어가지고 만든 벽돌로 계획 도시를 만들죠? 인더스강 주변에 만들었던 계획 도시, 모헨조다로와 하나 더 쓰자면 하라파라는 도시가 있었죠? 여기 사람들은 벽돌로 공중 목욕탕, 뭐 배수로, 창고, 뭐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계획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랬죠? 네. 요 지역 사람들은 자, 상형 문자를 사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쓴 이제 문자를 보면 자, 대부분 요런 짐승들이 많이 이제 이 점토판에 등장을 하는데 뿔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네. 뿔이 하나인 짐승에 도장해가지고 일각수 인장이라는 게. 일각수 인장을 보시면은 인도 문명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이 일각수 인장이
인도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중동 우리 방금 배웠던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이 돼요. 에서도 발견. 자, 그렇다는 건 인도 지역이랑 중동 지역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서로 교류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자,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 말을 타고 사냥을 하거나 짐승을 기르면서 목축 생활을 하던 아리아인들이 자, 이 농사가 잘 되는 인더스강 지역으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 지역에 있던 드라비다 사람들을 남쪽으로 쫓아내버려요. 이거 알아두세요. 인도는 요 가운데 지역에 너희 봐봐. 그 개마고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 북한에 있는 고원의 특징이 어때요? 그쵸. 일단 높은 산지인데 그 높은 산지에 넓은 뭐가 있어요? 평지가 있죠. 전반적으로 고도는 높은데 위에 뭐가 있어요 다? 평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고원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인도는 이 넓은 땅덩어리 가운데 데칸 고원이라고 불리는 해발 4,000m 높이의 높은 고원지대가 있어요. 여기를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인도는 이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이 흐르는 북인도 문화랑 남인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 먹는 음식, 입는 옷, 그리고 사는 주거 생활 이런 게 북인도랑 남인도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주로 어디가 더 발달해서 인도 문명을 이끌어갔을까요? 그쵸. 북인도 지역이 일찍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 뭐 카레, 자 이런 인도 문화를 이끌어간 곳이 이 북인도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 인더스강이랑 강이 강도 있고 또 지리적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중동이죠. 있는 것이 그쵸.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높긴 하지만 여기 더 위로 올라가면 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자, 비단이 거래되는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비단길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비단길 넘어가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자, 일찍이 중국이나 중동,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교류가 잦았던 지역은 북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인도 지역에서 발달된 문명이 일찍부터 시작이 됐다. 스리랑카에는 운명이 스리랑카도 기원전부터 문명이 있었다곤 해요. 네. 여기 스리랑카 섬이죠. 자, 아무튼 아리아인들이 이동해 오면서 인더스 문명을 다 파괴했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들은 여기 화살표 보면 어디까지 진출했어요? 네, 겐지스강까지 진출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리아인들이 장악을 하게 된다.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기존 드라비다인들을 몰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뭘 사용했기 때문에 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철기는 무기로도 사용이 되고, 뭐로도 사용이 됐다? 농기구로도 사용이 됐다. 자, 이 아리아인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았어요.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근데 숫자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면 일단은 힘이 있어야 되죠. 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꽉 억누르고 그거를 뭘로 써놔야 돼요. 글로 써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은 인도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제도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카스트 제도예요. 카스트는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어로 혈통을 뜻해요, 혈통. 그거는 하스가 아리아인들이 만들었죠. 이 카스트란 말이 이제 훗날 그 유럽 사람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교류를 하는데,
인도인들의 신분제도를 카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자, 여기서 소수, 숫자가 많진 않지만 지배층에 해당하는 계급, 브라만과 크샤트리아가 있죠. 그쵸? 이들이 대체로 아리아인들이에요. 지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피지배층은 대부분이 아까 그 지배당했던 드라비다 사람들. 자, 여기서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는데 제일 저 신분제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브라만이라고 불러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죠. 뭐 천둥이 치거나 뭐 비가 오거나 혹은 배가 아프거나 이거 다 왜 그런 거예요?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 신이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언짢으면 사람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생각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어떤 계시를 내리거나 하면은 그런 계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무당이나 이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서 제사장들이 권한이 막강했어요, 옛날 옛적에는. 그 인도의 제사장들 뭐라고 불렀어요? 세 글자로? 브라만. 그리고 그 제사장 아래는 정치를 담당하는 왕이라든지 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나 귀족들이 크샤트리아. 그쵸. 근데 이 시대 때는 제사를 지내는 그 신관의 역할이 더 높았어요. 자, 그리고 세금을 내고 농업, 상업,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바이샤. 그리고 아리아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늦게까지 아리아인들한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은 이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저 밑바닥 신분으로 떨어지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수드라. 네, 정복당한 민족, 주로 노예. 자, 이런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성된 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이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인도 사회에 이 제도가 남아 있어요. 수다가 브라만을 죽이면은 소바이 현대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이건 없어요. 카스트 제도는. 근데 여전히 브라만 계급은 브라만 계급끼리 결혼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브라만이 자기보다 아래 계급인 바이샤나 수드라랑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 브라만,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서 이걸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끼리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비관해가지고 연인끼리 자살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자, 이게 현대 인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드라 아래 더 수드라보다 차별받고 안 좋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달리트라고 불렀어요. 뭐 저항도 저항이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던 일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들인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도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손대기 싫을 정도로 아주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오물을 치운다던가, 예. 사람들이 기피하는 뭐 짐승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라든지, 자 이런 일들을 담당했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가촉, 천민 이렇게 불렀어. 요즘에는 좀 그렇겠죠. 네. 손님께서 너무 네. 그냥 군사를 저항하고 스미스까지 있는 방금 정도는 발휘도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촉은 뭘 뜻할까요? 만진다, 접촉한다는 뜻이에요. 건드리기도 싫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가촉. 자 그만큼 지저분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에 종사했던 신분 카스트 제도에서 최하 신분을 달리트라고 불렀어요. 요 카스트 제도 기억하세요. 인도의 신분 제도예요. 네. 지금 발휘 그러면 이면
뭐 초벌이 이제 뭐 쓰만이 달리지 죽이면 초벌이 되는 약속이지 않나. 그건 이제 인도 법정의 판례를 좀 봐야겠죠. 자, 보세요. 그리고 이 브라만들은 너희 교회 가면 성경 있죠? 자, 성경 있듯이 이 사람들도 그 자신들이 그 중심이 된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이 종교가 이제 브라만 교고 종교에는 성경 같은 경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브라만 교의 경전으로 사용됐던 게 베다예요. 뭐라고요? 베다. 이 베다는 인도의 자연현상을 기록해놓고 그 자연현상을 신의 어떤 섭리라고 생각해서 찬양하는 것들을 기록해놓은 그 경전이에요. 뭐 브라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겠죠. 그럼 여기 말 나온 김에 각 종교별로 경전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먼저 어, 불교라는 종교, 불경이죠. 기독교, 성경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유교. 유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쵸. 공자가 만들었고 맹자가 정립을 했죠. 공자, 맹자. 그러니까 너희들 어른들 보고 인사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뭐 우더름 공경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장례 지내고 추상 치르고 하는 것들 다 유교에서 온 그거 예법이죠. 자, 유교 경전은 대표적으로 사서와 오경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춘추전국 시대 배울 때 볼 거고요. 사서 오경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불을 숭배하는 종교. 조로아스터라는 선지자가 만든 조로아스터교가 있어요. 그렇죠. 페르시아의 종교죠. 뭐를 숭배한다고요? 불을 숭배해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아베스타라는 경전을 믿어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중동,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나중에 꼽힌 이슬람교가 있죠. 이슬람교의 경전은 쿠란, 혹은 코란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이 원래 믿던 종교가 있어요.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경전은 토라라고. 이 토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성당 다니는 사람 있어요? 성경책 보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일대기를 뭐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를 뭐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이라고 부르죠. 이 토라는 구약 성경이에요. 시험은 뭐 신약은 예수가 태어나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유대교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여기죠. 그렇죠? 예수님을 신으로 여기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교는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유대인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가 행한 기적들을 믿지 않아요. 유대교는 오로지 유일신 누구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인정하는데 그 유대교의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른다? 토라라고 나오죠. 자, 우리 그리고 황하 지역에서 시작됐던 황하 문명 저번에 배웠죠? 자, 기록상 최초의 왕조부터 해가지고 하나라, 승나라, 주나라 저번에 했죠? 자, 그 중국 문명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볼게요. 그리고 마칠 거예요. 자, 넘어가 보세요. 11페이지.
머나먼 옛날 중국에는 8명의 전설 속의 임금들이 있었어요. 그 전설 속의 임금 중에서 앞에 3명을 삼황이라고 불렀고, 뒤에 5명을 오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삼황 때 이야기는 우리로 치면은 환인이나 환웅 같은 개념이에요. 환인이나 환웅을 우리 인간으로 생각해요? 아니죠. 저 머나먼 옛날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아무튼 그 전설 속의 3명의 임금을 삼황이라고 하는데, 삼황은 학자마다 삼황 3명을 꼽는 게 좀 달라요. 근데 제일 일반적인 삼황으로 많이 꼽히는 인물이 이제 이걸 배워볼 건데, 자, 인류에 불을 가져다 줬던 사람. 서양에서는 프로메테우스죠. 중국에서는 수인씨예요. 여기서 수가 90도를 뜻하는 한자예요. 자, 근데 수인씨를 사망에 잘 넣지는 않고 사망으로 넣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보키씨예요. 이 보키씨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여화씨였어요. 쌍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습이 어땠을까요? 비슷했겠죠? 인간의 머리를 하고 여기 허리 아래는 뭐였을까요? 뱀이었어요, 뱀. 자, 복희는 너희 태극기 보면 가운데 태극 있고 옆에 건공감리 해가지고 이제 뭐 땅이랑 하늘 이런 것들 상징하는 이상한 모양 있죠. 그 모양을 괴라고 부르거든요. 태극기 주변에 4괴가 있죠. 근데 건공감리 말고도 또 다른 4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8괴라고. 이게 동양 사상의 핵심인데 8괴. 이 8괴와 물, 축축한 거, 탄생, 여자를 상징하는 게 달, 이런 걸 상징하는 게 그리고 태양, 뜨거운 거, 남자. 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양. 예. 그런 음양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도 보키 씨예요. 그리고 너희 지금 그 일주일 보면은 일요일, 월요일 있고 또 쭉 이렇게 나가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나가죠. 화요일은 화가 무슨 화자? 불화. 수는 물수. 목은 나무목. 금은 쇠금. 토는 흑토죠. 자, 이 5가지를 그 동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자연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오행이라고. 음양 오행 이게 총 그러니까 음은 달, 양은 태양이니까 요거 하면 일주일이 나오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보키 씨예요. 그리고 낚시를 또 인류에게 그물 낚시를 알려줬다고도 하고요. 네. 그 밖에 동물을 키우거나 혹은 누에고치 기르는 거 이런 걸 양잠이라고 하죠. 우리 저 송파에 가면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어느 동네에 있어요? 송파구 어느 동네에 있어요? 잠실에 있죠? 잠실이 원래 뭐 하는 데였을까요? 잠이 무슨 잠자일까요? 누에고치 잠자예요. 누에고치를 기르던 동네였다, 원래. 그래서 잠실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기 저 반포 서초 가면 또 잠원동 들어봤어요? 압구정동 옆에 신사동 잠원동 들어봤어요? 잠원동도 누에고치를 기르던 공간이라서 잠자가 들어간. 알겠죠? 잠. 이 양잠을 알려준 사람이 부키시다. 여화 씨는 자, 이 사람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고요하고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하에 이제 가가지고 황하에 진흙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물빛이 누렇다 그랬잖아요. 자, 그 진흙으로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자기 모양을 닮은 인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생명을 불어넣었죠.
자, 근데 만들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 넓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만들다가 아, 이렇게 넓어 세상이 되고 힘들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새끼줄 있죠? 새끼줄을 이제 물에 담궈가지고 진흙을 휘휘 저은 다음에 길에다 뿌렸어요, 이렇게. 자, 그 진흙이 막 흩 뿌려졌겠죠? 처음에 정성 들여서 만든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이 됐고, 그리고 막 흩뿌렸던 사람들은 평민과 천민이 됐죠.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여호와가 진흙을 뿌려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끔 만든 사람이 여호와예요. 신이. 뭐, 사망우제 이야기가 더, 아무튼 시기적으로는 더 옛날 얘기죠. 자, 그리고, 요거 좀 마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인류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줬던,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했던 신농 씨가 있었죠. 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 그리고 약초를 재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줬다는 신농 씨가 있어요. 사망으로 많이 꼽히는 그 세 신이 요 세 명이에요. 복희, 여와, 신농. 자, 오늘 오제까지만 선생님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신농이 중국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신농에게 도전장을 내민 인간이 있었어요. 그 인간이 누를 황자죠? 누를 황자를 딴 황제라는 인물이에요. 자, 황제는 사망의 마지막 사망이었던 염제 신농 씨랑 싸워가지고 중국을 차지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 그 황제가 중국을 차지한 다음에 임금이 됐는데 황제한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면서 이 사람은 전쟁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여기 한반도 있죠. 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오랑캐로 여겼거든요.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고 해가지고 동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 이 동이족의 리더, 전쟁의 신이었던 치우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치우는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포악했는데, 이 황제한테 도전장을 내밀어서 황제랑 치고받고 수도 없이 싸워요. 그러다가 황제가 탕록이라는 그 들판에서 마침내 치우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황제는 중국을 장악하게 됐고, 오곡, 자,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짓게 했고요. 그리고 수레바퀴, 방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황제이기도 하고, 자, 우리 지금 2025년이라고 하죠. 숫자를 써서 나타내죠. 근데 중국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숫자로 안 나타냈어요. 그리고 중국 영향을 받은 일본이나 한국 다 마찬가지인데, 연도를 나타낼 때 뒤에 사진으로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네. 자,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있다고 믿었어요. 네, 그래서 이 태양이 번갈아 가면서 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10개의 태양에다 이름을 붙였는데 그 10개 태양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붙였죠. 자, 이거를 십간이라고도 하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죠. 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황제는 중요한 동물들 12동물들을 자, 동물들은 땅에다 발을 딛고 살죠? 네. 지지, 십이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천간은 10개죠. 십이지는 12개죠.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60이죠.
어떤 방가니까 120이라고 하면 120이라고 하면 안 되죠. 10과 12의 최소 곱해서 몇이에요? 60이죠. 근데 이 조합으로 시간이 가다 보면은 여기 다시 또 가불병정으로 시작하면 몇 개 조합이 나온다고? 60개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자, 요 천간의 제일 앞에 갑과 12지의 제일 앞에 자를 따가지고 이거를 60갑자라고. 혹은 천간의 간과 12지의 지를 따가지고 이거를 간지라고 불러요. 간지 나요? 60갑자. 을사조야, 뭐 임진왜란 다 간지로 표현한 거죠? 그쵸? 자, 황제는 한국으로 치면은 단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황제인데, 황제의 저 손자, 전욱 씨, 제국 씨, 별로 임팩트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우제 중에 두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뛰어났던 임금으로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었어요. 자,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요임금은 자식이 있었는데, 능력이 뛰어났던 순임금한테 왕자리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자식이 있는데 뛰어난 사람한테 왕자리 물려주는 거를 여기다 써야겠다. 요와 순, 선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양. 자,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왕자리를 물려줬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양. 순임금도 뛰어난 우라는 사람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양. 우가 뭘 잘했을까요? 하마 물이 넘치면 그 넘치는 거를 넘치지 않게끔 뚝을 쌌거나 혹은 하마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이게 올라가면 수심이 깊어지면 그 물을 딴 데로 빼가지고 물이 잘 안 오는 곳에다가 배수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닿게끔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관계라고 배웠죠. 자, 물을 다스리는 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한다고요? 치수. 치수를 잘했던 우한테 순이 임금 자리를 물려준단 말이에요. 자, 우가 다스렸던 곳이 하라는 곳이었거든요. 자, 우는 자기 아들한테 왕자리를 물려준단 말이에요. 이제 선양하지 않고 뭘 하게 됐을까요? 왕자리를 물려주게 된 거예요. 이걸 세습이라고 해요. 이때부터 우가 다스리는 하라는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우가 다스린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불렀다? 하나라. 하나라는 하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그 시대 때 유물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설 속의 왕조예요. 역사적으로 입증이 아직 안 된 왕조. 여기까지 할게요.